대상들을 원소라고 한다.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타낼까? 그거를 얘기하면은 항상 집합은 중괄호를 쓴다. 여러분 가끔 서술형 같은 걸 쓸 때 집합에 대해서 중괄호가 아니라 막 이런 식이라던가 이런 식이라 난 뭐 다른 괄호 좋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집합 기호가 아닙니다. 집합 기호가 아니고 항상 집합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원소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대괄호, 소괄호, 이제 이런 괄호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집합에 대해서 수행평가가 아마 할 텐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합 표시할 때 이런 거는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타낼 때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까 과일 바구니 이제 1학년 반장으로 하면은 1학년 반장으로 얘기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반장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모여라 라고 했으니까 1번 반장, 2번 반장, 3번 반장 이렇게 10번 반장 이렇게 있든 10번부터 있든 아니면은 홀수번 따로 하고 그 다음 짝수번 이렇게 있든 어쨌든 1번부터 10번까지 반장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집합에서 이 원소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모여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반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없어요. 도플갱어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과일 바구니에서 이제 과일 바구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바나나도 있다. 여기 뭐 이제 등등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사과는 3개 있고 복숭아는 2개 있고 뭐 바나나 이제 5개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집합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몇 개가 있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기 때문에 종류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뭐다? 중복은 걸러라. 중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3개 있다고 해도 그냥 사과가 있다. 복숭아가 2개 있다고 해도 그냥 과일 바구니에는 복숭아가 있다. 바나나가 5개 있다고 해도 바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보다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복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예 쓰는 게 아닙니다. 1335가 아니라 135라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가끔 일부를 생략하고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규칙이 표현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규칙이 표현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생략이 안 돼요. 왜? 생략한 부분에 대한 규칙을 모르면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뭘 생략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야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결국은 어떤 거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원소 나열법. 왜?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원소 나열법. 근데 원소를 나열하는 데 있어서 뭐 한 10개짜리, 20개짜리 그런 거는 뭐 그냥 나타낼 수 있어. 그냥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근데 원소가 너무 많을 때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조건
제시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더 좋을 때도 있다. 근데 이제 조건 제시법 같은 경우는 결국 뭐다?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줘야겠죠. 우리가 어차피 집합 만들 때 조건을 명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 만드는 것도 그냥 그 집합의 성질을 갖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 이게 조건 제시법이다. 결국 뭐다?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x 하나를 써주고 괄호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표 문자 a라고 쓰고 싶으면 a라고 씁니다. a. 결국 이거 뭐다? 이 집합에는 a라는 원소들을 모을 거다. 근데 a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가 만족하는 조건. 이렇게 쓰면 이제 조건 제시법이다. x는 8의 약수. 8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4, 8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1이면은 8의 약수. 만족하네.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1. 2는 8의 약수. 만족하네. 그러면 2도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게 왔다 갔다 둘 다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썼어. 그럼 이거에 이제 규칙을 보는 거야. 1, 2, 3, 4, 6, 12. 이거는 12의 약수구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조건에 있으면은 조건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 30 이하의 6의 배수. 6, 12, 18, 24, 30.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울 합집합이라던가 교집합이라던가 차집합이라던가 이제 전체 집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의 연산들을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집합이 있어. 집합을 써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동그랗게 하는데 이건 네모나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 동그랗게 많이 해요. 여기다가 이제 원소를 쓰는 거야. 한마디로 뭐다? 이 울타리가 집합 A의 원소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다. 여기 있으면은 원소가 맞다. 울타리 밖에 있으면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제 원소를 좀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12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이니까 소수들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있으니까 A를 집합 A 쓰고 여기다가 2, 3, 5, 7, 11 이렇게 써주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의 해의 집합. 자, 이거의 해를 일단 구해야겠죠. 자, 이거를 일단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얘 0 되게 하는 값, 얘 0 되게 하는 값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4 집합 b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4 이렇게 두 개 쓰면은 이게 벤 다이어그램 표시를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까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배웠다. 그게 뭐다? 처음에는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은 뭐다? 그냥 원소 있는 거 싸그리 다 써주는 겁니다. 살짝 가끔은 생략을 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다. 이 나열할 때
순서 상관없다. 그리고 같은 원소 중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나열하는 게 결국 원소 나열법.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좀 간단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합을 만들 때 어차피 명확하게 하는 얘가 원소냐, 이 원소가 이제 이 집합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조건 가지고 원소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다.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하나 써주고 그 원소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그 조건을 옆에다가 발을 써줘서 써주면 됩니다. 이거 읽을 때는 요걸로 이제 읽어보면은 x바, x는 8의 약수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바라고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으로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 우리가 총 이렇게 세 가지 원소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 다음 원소 집합의 원소 개수, 표현 방법 그리고 또 포함 관계 그런 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